지난번 합성함수랑 역함수 개념 설명했던 것에 이어서 질문 들어왔던 거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85번부터 같이 볼게요.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f-x랑 fx를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는 몇 개인지 하고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x라는 집합이 있어요. -1, 0. 또 x라는 집합이 있어. -1, 0, 1. 그럼 얘를 선택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함수라는 건. 근데 f-x랑 fx랑 똑같아야 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는 몇 개인가 하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요. 우리 f1이 고를 수 있는 거 누구 있어? 여기서 f1이 고를 수 있는 거 하나, 둘, 세 개 고를 수 있지. 요거 고를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적어둘게요. 그 다음에 f0이 고를 수 있는 건 f0이랑 1이랑은 뭐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셋 다 고를 수 있는 거야. 0, 1 이렇게 고를 수 있는데, 자 근데 봐봐. f-1은 만약에 말이야 f1이 -1을 골랐어. 그럼 f-1도 누구를 골라야 돼? 얘를 골라야 돼. 그러니까 얘가 뭘 고르는지에 따라서 얘는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선택권이 있다 없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선택권을 갖고 있는 게 f1이랑 f0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f1을 기준으로 아니고 f-1을 기준으로 봐도, 그러니까 얘를 지금 거꾸로 생각해도 어쨌든 그럼 얘에 따라서 얘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f1이 결정되면 f-1은 선택권이 없고 f-1이 결정되면 f1은 선택권이 없어요. 자, 따라서 식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면 되냐면 f1이 고를 수 있는 거 세 가지. 그러면 그 중에 뭐 함수라고만 했으니까 f0은 걔랑 겹치게 골라도 상관없어. 뭐 1대1 함수 이런 말 없으니까 세 가지 고를 수 있고, 그 다음에 f-1은 누구랑 똑같아야 돼? f1이랑 똑같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경우의 수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몇 가지? 9가지가 되겠습니다.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푼 거예요. 그 다음에 495번 볼게요. 두 함수가 있는데 합성함수를 했어. 근데 이때 원래 같으면 합성함수는 뭐가 성립하지 않지? 함수의 합성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교환법칙이 성립을 한대. 근데 이때 뭘 구하라 했냐면 a, b 해서 a, b의 최대값을 구해보라 라는 문제가 나왔네. 근데 여기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양수 a, b 최대값. 그러면 우리가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게 그냥 뭐 부등식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근데 여기는 함수니까 나올 리가 없겠지. 아니면 2차 함수가 나와서 그 2차 함수 그림 그려서 최대값 구해보는 거. 아니면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어? 우리 저번에 배웠던 산술기하 가지고 푸는 거가 있습니다. 일단은 함수를 먼저 합성을 해볼게요. f, g 합성하면은 fx에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f의 g를 대입하는 거잖아. fx에. 그러면 a bx 플러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g 합성 f도 해봅시다. 얘는 g fx잖아요. 그러면 bx 플러스 2에 ax 마이너스 4 플러스 2. 와우, 이게 뭘까요? 알람이네요. 여러분, 제가 절대 이 시간에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잠시 알람이 울린 거예요. abx 플러스 2a 마이너스 4는 얘랑 똑같아야 되지? abx 마이너스 4b 플러스 2. 그러면 여기 항등식으로 풀어주면 되지. 틀린 그림 찾기 하시면 되겠죠. 여기랑 어디랑? 여기랑 같으면 되겠다. 그러면 2a 마이너스 4는 4b 플러스 2랑 같으면 되는구나. 그럼 2a 마이너스 4죠. 플러스 4b는 얼마? 6이면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 전체 2로 약분해볼까요? a 플러스 2b는 얼마? 3이면 되는구나. 여기서 문제 조건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양수 a, b라는 말이 있었어. 그러면 이거를 우리 산술기하로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2차 함수 형태 나오지 않았고 부등식 형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산술기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산술기하 한번 조져봅시다. 여기다가 어떤 지금 합이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배의 루트 곱한 거 2ab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얘가 지금 3으로 고정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양변을 얼마로 나누면 될까요? 2로 나누면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전체 제곱해볼까요? 루트가 있어서 보기 불편하니까 4분의 9는 2ab가 되겠지요. 그러면 양변을 얼마로 나누면 될까요? 이때 2로 나누시면요 2분의 1 곱해지니까 8분의 9가 크고 나왔다. 뭐보다? ab의 곱보다. 그러면 ab의 무슨 값? 최대값은 여기서
8분의 9가 되겠습니다. 산술기하로 푸는 문제였어요. 잘 봐두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응용이 돼서 함수랑 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 봐두세요. 어떻게 푸는 건가. 그 다음에 497번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봤더니 뭘 구하래? 새 함수 fgh가 있는데 f 합성 g를 하면은 이런 함수가 나온대. 그 다음에 f 합성 g 합성 h랑 g랑 f랑 합성을 하면은 이런 게 나온대요. 순서대로. 그러면 얘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g 되고 그 다음에 h 된다. 이런 의미였잖아. 순서가 오른쪽에 있는 거 먼저 합성한다는 의미니까요. 그러면 쟤는 이렇게 결합 법칙 맞나요? 아니, 두 개 묶어서 먼저 하는 거. 결합 법칙은 성립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쓰려는 게 뭐냐면 이걸 쓰는 거예요. H 합성 G에다가 fx가 합성되어 있다. 이런 식이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지. 따라서 H 합성 G의 우리 함수를 알고 있어요. 그치? 이 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 누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fx가 대신 들어가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fx 플러스 4는 2분의 1x 플러스 2다. 따라서 마이너스 fx는 2분의 1x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fx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3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그럼 fx 1번에 답 구했고 f10의 값 여기 x자리 얼마? 10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5 플러스 3 하면은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501번 봅시다. 501번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 어디? 정의된 함수가 0부터 2까지인데 fx가 그 오른쪽 그림과 같고요. 요걸 한번 구해보라고 하네요. f100을 구해보래. 그러면 거듭제곱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주어져 있네요.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해석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미분이나 그 수투 이런 거 배우면 거기 자주 나와서 이거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fx는 잘 봐요. 함수값으로 가지고 있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즉 얘가 의미하는 게 치역을 말하는 거야. 함수값 1 갖고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또 2 갖고 있으니까 여기를 보는 겁니다. 요만큼 그러면 1, 0 또 얼마? 1, 2, 0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x가 어디부터?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으면 1의 값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x가 얼마? 1이면 동그라미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지? 그러면 그때는 2란 얘기고 그 다음에 1보다 크고요. x가 2보다는 같거나 작은 이 구간에서는 얼마다? 0이다. 이런 얘기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딱 해둔 다음에 얘를 이렇게 우리 수식으로 표현한 거잖아. 이렇게 보면 한눈에 보기 편하니까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봅시다. f1은 그냥 fx래. 이렇게. 그럼 2분의 1 한번 대입해볼까요? 2분의 1은 어디에 있는 값이지? 요 사이에 2분의 1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이 값은 얼마? 1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고 나서 f2도 한번 해볼까요? f제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얘는 f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합성을 두 번 하라는 얘기니까. 네. 그러면 여기 함수값 이렇게 대입하시면 1이 되겠죠? f1은 얼마예요? 2네요. 그쵸? 그 다음에 다시 해보죠. f3도 해보자. 3번 합성해봅시다. 얘는 이렇게 되고 여기 요 식에 의해서 여기 제가 밑줄 긋고 있는 거에 의해서 이런 식이 나올 거예요. 맞죠? 그러면 지금 우리 f제곱 2분의 1 값을 구했으니까 얼마였어? 2분의 1이었지. 다시 여기다 대입하시면 f 얼마? 2니까요. 이 값은 0이 나옵니다. 맞죠? 여기다가 2가 여기 들어있으니까 f4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2분의 1 한 다음에 f3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요. 방금 f3 구했죠? 여기 얼마였어? 0이었으니까 다시 f0이야. f0은 얼마예요? 1이네. 그럼 보이시나요? 1, 2, 0, 1. 그럼 다음에 또 얼마겠어? 2, 0, 1. 또 얼마? 1, 2, 0, 1, 2, 0, 1, 2, 0, 1, 2, 0이 반복하고 있네요. 1, 2, 0, 1, 2, 0, 1, 2, 0. 윌리엄 같죠? 왜 말하는 게? 여러분 윌리엄 알아요? 슈돌 나오네. 자, 그러면 이게 몇 개가 반복하는 거예요? 3개가 반복을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구하래? 100까지 해보래. 그러면 100을 뭘로 나눠야겠구나. 3으로 나눠야겠구나. 그럼 33이 되고요.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머지가 얼마가 나오는지. 나머지가 지금 몇 개 나왔어? 1개 나왔으니까 이 3가지 수 중에 첫 번째 숫자가 답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2입니다. 그 다음에 몇 번이냐면 512번으로 넘어갈게요. 저는 오늘 쓰기만 할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영상이 길어져서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만 찍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리식과 유리함수 거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마저 할게요. 오늘은 여기 문제풀이 위주로 하고 요 문제가 조금 난해한데요. 난도가 아주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 난도가 있다. 여러분 국어 잘 아시죠? 일단은 집합 x가 있는데 얘가 a보다 큰 구간이래. 그래서 x에서 x로의 함수 정의역과 공역을 정해줬네요. 이랬을 때 역함수가 존재해야 한대. 역함수가 존재해야 한다. 제가 뒤에 문제에서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일단은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서 공역과 치역이 서로 어때야 돼? 같은 함수를 의미하는 거였지? 한번 적어보면요. 1대1 대응이면서 공역과 누가? 치역이 같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 요 함수를 일단 이 fx가 역함수가 존재해야 한다니까 그려볼까요?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2차 함수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 아래로 볼록한 이런 모양이 나올 거야. 대충. 이렇게만 보면요. 1대1 대응이 절대로 안 나와. 왜냐면 경쟁을 하고 있거든.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함수여야 되는데 1대1 함수는 경쟁을 하면 안 되는 값이었어. 근데 지금 얘네는 하나의 y 값을 두고 두 개의 x 값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그림, 포물선 그림이 절대로 나오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볼게요. 쟤를 일단은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봅시다. 2로 묶어내시면요. 사실 이렇게 묶이죠. 여기가 뒤에가 사실 완전 제곱식 뭐 할 것도 없이 원래 이렇게 묶으면 안 돼요. x 있는 데까지만 묶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에 묶이니까 이렇게 정리해볼게. 그러면 그림 그려보자. 여기 1이고 꼭지점이 1,0이고 이런 그림인데 얘가 요만큼 있으면 경쟁을 하게 되니까 여기가 있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얘가 없어져야 된다고. 그러면 다시 그릴게요. 요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겠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역함수가 존재해야 한대. 맞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요, 이 자체가 지금 요 말이 정의역을 의미하는 거잖아.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1보다 큰 쪽. 근데 그림이 사실 이렇게 그려져도 돼. 얼마라서? 2라서. 요 점이 2라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도 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그려줘도 돼. 여기가 3이라서 이렇게 그려줘도 돼. 그러니까 저 a 값이 얼마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야. a는 1보다 크기만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한쪽으로만 그려지면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만족을 시켜줬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면서 저거 마저 해보자. 뭘 할 거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한다.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그렸어요. 제가. 이 점이 1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는 x는 a라는 어떤 상수함수 맞나요? 네. 이거 함수가 아닌가? 예, 함수가 아니죠. 함수는 아닌데 이런 직선을 하나 그려봤어요. x는 a라는. 그래서 여기 뭐가 생기는 거야? 교점이 생기는 것이죠. 맞죠? 그러면 이때 이 좌표값을 a, fa라고 둘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랬을 때 뭐랑 같아야 한다고? 치역이랑 누구랑? 공역이랑 같아야 돼요. 그러면 우선 공역을 먼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 함수들의 공역은 어디부터 되는 거야? 이 자체가 정의역이니까 이게 바로 역함수로 뒤집어지면은 y가 이렇게 되는 거지. 아까 여기 요만큼이 정의역이었잖아. 그래서 얘를 전환시키고 y는 x에 대해 대칭시키면 y랑 x랑 자리가 바뀌면서 공역이 그냥 이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y가 a보다 크다 이런 값이 되는데 근데 그때 치역이랑 공역이랑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치역을 한번 생각해보자. 치역은 누구부터 되는 거였지? 만약에 요 점부터가 정의역이었으면 여기부터 함수값이 의미가 있는 값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y 값들 중에서 선택받은 y라는 얘기니까 저 y들은 fa보다 큰 애들이야. 맞아? 얘가 누구라고? 치역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한다고? fa랑 a랑 같다는 조건을 하나 구할 수 있겠네. 요거 이해되세요? 여기를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 넘어오는 거. 여기를 잘 봐야 돼. 여기. 치역이 fa보다 큰 쪽이다. 다들 이해가 되셨나요? 요렇게 되면 요 교점보다는 큰 쪽들이 선택받은 거잖아. 여기부터 만약에 여기부터 정의역이었다면 a부터 정의역이었으면 요 아래 얘네만큼은 정의역에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치역은 어디부터인 거야? 요만큼부터 치역이 시작되는 거지. 따라서 치역이 fa가 되는 거고 근데 공역은 누구였다고? 이거 역함수 한 거니까 요만큼이지. 그래서 치역과 공역이 같으려면 fa랑 a랑 같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fx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식에다 a값 대입해서 저것이 a랑 똑같다 라는 식 하나 만들어 줍시다. 어떤 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만드는 거지. 그러면 2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 마이너스 a는 0이죠. 그럼 이거 정리 한번 해보시면요. 2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2는 0이기 때문에 2aa 얼마냐? 21 이렇게 되겠네.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으면 되겠죠. 따라서 a 값이 두 개가 나와요. 2분의 1과 2가 나옵니다. 그치만 우리 앞에 이런 조건이 있었어. a가 얼마 이상? 1보다는 커야지 1대1 대응이 된다 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a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2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하나의 영상이겠지만 제가 잠시 나가서 머리를 자르고 오는 바람에 521번부터 다시 해볼게요. 함수 fx가 있고요. gx가 있습니다. 근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g의 역함수 그리고 f를 합성한 후에 k를 대입했을 때 그때 1이 나온다. 함수값이 1이 나온다. 이때 만족시키는 상수 뭐 k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거 한번 해봅시다. 네, 일단은 얘를 계산을 하려면 g 역함수 그 다음에 f k 이렇게 대입한 게 얼마? 1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fk는 얼마예요? fx에 k를 대입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면 g 역함수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1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되시죠? 그럼 내가 g의 역함수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1이 나왔다는 것은 원래 g에는 2를 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 우리 gx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얼마 대입해볼까요? 1 한번 대입해볼까요? g1은 얼마죠?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2라서 이때 k 값은 얼마가 나올까요? 계산 빨리 해보시면요.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그러면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3번. 제가 이 문제를 하려고 사실 이 영상을 찍었다고 해도 오바가 아니에요. 저는 원래 오바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제가 오바가 제일 없어요. 아닌가요? 자, 볼게요. 두 집합 x, y가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를 fx라고 하고 또 gx도 있는데 fx 1차 함수, gx도 1차 함수네요. 형태를 보니까. 근데 ax 플러스 b가 있는데 이때는 기울기가 양수라는 얘기예요. 기울기가 뭐란 얘기야? 음수라는 얘기네. 근데 이때 이 두 함수 다 1대1 대응이래요. 그러면서 뭘 구해보래? 요거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우리 g의 역함수 알 수 있을까요? 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 미지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를 알고 이거를 대입해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잖아. 여기를 맨 처음에 풀면은 얘가 k다라고 둬도 k도 미지수고 이 gx 자체가 미지수라서 이렇게는 구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뭘 써야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역함수를 가질 조건이 사실은 1대1 대응이고 뭐 공역과 치역이 똑같으면 된다라는 그런 약간 직관적이지 않은 조건이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수투, 미분 가면은 이거를 늘 항상 써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1대1 대응일 경우에 역함수가 되려면요. 이 함수 자체가 계속 증가하는 함수이면 이런 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x값이 커지는데 이렇게 점점 x값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흰자가 잘 놀고 있네요. 괜찮은가 봐요? 건강한가 봐요. 그러고 나서 근데 이때 함수값을 따라서 보면 어때? 함수값이 점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오고 있잖아. x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x값이 이쪽으로 가야 증가하는 건데 그때 y값도 어때요? 증가를 하고 있잖아. 이런 걸 증가함수라 그래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걸 증가함수라 그러고 그럼 반대로 이런 것도 있겠네? 맞아요. x가 감소할 때 y가 감소하고 있어요. x가 이쪽으로 줄어들고 있잖아. 지금 하고 이렇게 점점 내려오고 있는데 그때 y값들 어때요? y값도 점점 계단을 내려오고 있지? 그러면 이거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감소함수라고 합니다. 증가함수고 감소함수라면 얘는 언제나 1대1 대응이에요. 그러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기만 한다면 우리는 뭘 만족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역함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1대1 대응일 때 그러면 이게 언제나 증가하거나 언제나 감소하는 함수라면 역함수를 무조건 가지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2차 함수가 대표적으로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애잖아.
얘는 이렇게 여기서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다가 여기서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하지 증가인지 감소인지라고 이 함수를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변하고 있으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요런 그래프 말고 요런 거는 예시로 들 수 없고요. 언제나 증가하고 언제나 감소하는 이런 두 그래프는 늘 역함수를 가집니다. 1대1 대응이 되고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1대1 대응이라는 말 안에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게 들어있으니까 역함수를 가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 문제를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fx가 ax 플러스 b고 gx가 cx 플러스 d인데요. 그러면 언제나 증가하고 언제나 감소하려면 정의역의 제일 작은 값 c 일단 fx 먼저 보죠. fx는 1차 함수인데 기울기가 양수야. 그럼 쟤 어떻게 생긴 거야 fx는? fx 여기다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gx도 한번 그려볼게요. gx는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네요. 그러면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그래프겠네. 증가라는 것은 지금 정의역 제일 작은 것이 누구? 값으로 나올 때 치역이 나올 때 제일 작은 애가 나와야 돼. 그래야 그 다음 게 증가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 만약에 이 정의역이 제일 큰 그 공역 중에 제일 큰 애를 찍어버리면 그 다음 애들은 경쟁을 하지 않으면서 찍어야 되는데 내가 걔보다 작은 걸 찍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감소한다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따라서 증가 함수라면은 정의역에서 가장 작은 걸 찍었을 때 공역의 제일 작은 값이 치역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인 것이. 그래서 f 얼마? 마이너스 3은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3 대입해볼게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되겠죠? 이 값은 얼마여야 된다? 마이너스 5여야 한다. 그러면 반대로 제일 큰 값, 최대값을 가질 때 x가 제일 클 때는 여기다가 또 넣으면 이런 값이 나오죠? 그럼 그때 정의역에서 내가 제일 큰 거 골랐으니까 공역에서도 누구를 골라야 돼? 제일 큰 애를 골라야 되겠지. 그래야 다음번으로 다음 애들이 계속 증가를 할 수 있는 거야. 이래야 증가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 gx는 뭐래요? 감소하고 있대요. gx 한번 볼게요. gx는 정의역의 제일 작은 애가 누굴 골라야 되겠어? 제일 큰 애를 골라줘야 되는 것이. 근데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요. 일단 얘를 지우고 이렇게 볼게요. 정의역의 제일 작은 애가 공역에 있는 가장 큰 애를 골라야 돼. 따라서 g-3은 여기 gx에다 대입해봐요. 마이너스 3c 플러스 d는 얼마? 11이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정의역의 제일 큰 애가 누구를 골라야 돼? 가장 작은 애를 골라야 그 중간 값들이 계속해서 감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감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이해되시죠? 5는 5c 더하기 d니까 여기서 하시면 마이너스 5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요 둘이 연립해서 누구 구해? A, B 구해. 그 다음에 요 둘이 연립해서 누구 구해? C, D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 직접 한번 해보세요. 백지학습에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절대로 계산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A 얼마? 2, B 1 나오죠. 그 다음에 C 얼마? 마이너스 2, D 얼마? 5 나옵니다. 해서 fx, gx를 우리가 다 구했네요. fx는 얼마예요? fx는 2x 플러스 1이고 gx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를 구해야 돼요? g의 역함수에 2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f에다가 한번 그걸 더 넣어야 되는 거지. 합성을 해야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자 그러면 내가 f, g 역함수에 1 이거 먼저 해야 되는 거야. g 역함수 1은 알아요 몰라요 값을? 모르니까 k라고 둡시다. 그러면 g에 k를 넣으면 그 값은 얼마? 1이 나온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면 미지수가 안 생겨서 구할 수 있겠다는 말이지. 따라서 g에 k를 넣으면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2k 플러스 5는 1이 나와요. 따라서 여기서 k 값 구해주시면 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2가 2니까 f2를 구해주면 되겠네.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거는 f2였어요. 여기다가 여기 2 대입해주면 되겠지? 따라서 답은 얼마? 5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요 문제 잘 받으세요. 이거 좀 중요한 문제 같네요. 제가 봤을 때 별표를 막 그냥 해주세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524번입니다. 이거 대표 유형인데 약간 틀리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내가 F랑 합성을 할 거야. 뭘? G랑 F랑 합성한 거에 역함수를 F랑 합성해서 5를 대입할 거야. 그러면 얘를 일단은 여기 괄호를 풀어줘야겠지. 언제나 연산은 똑같아요. 괄호를 제일 먼저 풉니다. F 합성 얘를 풀어주면요. F 역함수, G 역함수 5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
f랑 f 역함수, 자기 자신과 역함수가 만났어? 이러면 뭐가 되는 거지? 항등함수가 됩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야. I 이렇게 써놓을게. 그러면 I 이렇게 되겠지. 5. 그러면 G에 5를 넣어보자. 아 이걸 모르네. G 역함수 구해야 되네. 이러면 하기 싫으니까 G에 5는 K다 라고 두시고요. 그러면 G의 K는 얼마? 5구나. 그러면 G의 K 한번 대입해봅시다. 3K 플러스 2는 5가 나오니까요. 3K는 얼마? 3. 따라서 K 얼마? 1이 나오네요. 그러면 아 여기가 얼마구나? 1이구나. 이 값이 1이야. 그러면 i라는 함수에 1을 넣으면 항등함수니까 이거는 뭐가 나오는 거야? 1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1입니다. 이해되시죠? 사실은 이제 이게 눈에 들어오면은 여기 그냥 i구나 하고 계산 안 해버리고 얼마가 답이구나. 여기 G의 역함수에 5를 대입한 게 답이구나 하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로 525번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가 항등함수 나오는 쪽이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봅시다. 맞아. 1차 함수 fx에 대하여 f3은 5고 f 역함수에 2를 대입하면 2가 나온다. 그때 요거를 구하세요. 아 그러면 여기를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결국 뭘 구하라는 소리구나. fx를 구하라는 소리구나. 왜냐면 이게 지금 항등함수 i가 되니까 이 i라는 함수에 fx를 다시 합성하면 결국 누가 나와? 자기 자신인 fx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차 함수니까 1차 함수 기본 형태 얼마? ax 플러스 b라고 둡시다. 그러면 f3 대입하시면 얼마가 나와요? 3a 플러스 b가 5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f 얼마예요? 2는 1이 나온다. 그러면 f2는 2a 플러스 b니까 그게 1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연립을 해가지고 풀어주면 되겠지? 네, 제가 절대로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꼭 백지학습에 계산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a는 4고요. b는 마이너스 7이네요. 그래서 fx 구해주시면 얼마? 4x-7 정답은 요게 되겠습니다. 이 함수식을 구하는 게 문제의 답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신자가 갑자기 저러네요. 갑자기 또 조용하죠. 두 문제 요거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27번인데요. 네, 요거는 차근차근 풀어주면 되는데 일단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우리 괄호가 있으니까 쟤를 먼저 해결해보자. 전개해가지고 그러면 f-1 함수성 g-1 왜 마이너스 1이라 그러지? 왜 그럴까요? 저는 역함수. 자, 그 다음에 f 역함수, g 역함수 0. 그러면 이거 뭐야? 둘이 사실 이게 둘 다 함수 값이라서 동류항 처리가 가능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두 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만 구하면 돼. g의 역함수에 0을 넣고 그거에 또 그 나온 값을 f의 역함수에 대입하면 되겠다는 얘기지. 저는 역함수를 구하는 게 싫으니까요. g의 역함수는 a다 라고 둘게요. 그러면 g에 a를 대입하면 얼마? 0이 나온다. 그럼 g에 a 한번 대입해봐요. 얼마입니까? a 플러스 3은 0이니까 여기서 a 값이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지금 얘가 이런 상황인 거야. g, f, 마이너스 1, g 역함수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얘가 지금 얼마라는 거야? a라는 거니까 그 a가 얼마였다는 거야? 마이너스 3이었다는 거라서 2에 f의 역함수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대입하고 싶다는 얘기지. 그럼 내가 또 이 값을 알아볼래요? 몰라요. f 역함수 3은 b라고 두시고요. 그러면 fb는 얼마구나? 3이구나 라고 구할 수 있겠네. fx에 b 한번 대입해볼까요? 2b-7은 네 마이너스 3이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2b는 얼마입니까? 반대로 이항하시면 4가 나오네. 그럼 b가 얼마? 2니까 여기 이 값이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지 지금. 그래서 최종적으로 2 곱하기 2라서 정답은 얼마?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530번 끝으로 우리 마무리를 한 다음에 여기서 제가 오늘 한 11문제 정도 풀었는데 백지학습이 아까 523번 꼭 하라 그랬죠. 이거 꼭 하시고 여기서 중요해 보이는 거 아니면 자기가 틀린 거 포함해서 백지학습에 한 5문제 정도 아니다 6문제 정도 백지학습 6문제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고 마무리할게요. 숙제는 어디까지냐면 아직 왜 안 하지 숙제를? 그래서 일단은 프리뷰까지 유리식과 유리함수 전까지 79쪽까지 숙제로 내겠습니다. 프리뷰 풀어오는 거. 그래서 530번 한번 볼게요. x가 1, 2, 3, 4, 5인데요. 함수 f, x가 x를 고르는 거래. 그럼 정의역과 공역이 어때요? 똑같네요. 이랬을 때 역함수가 존재한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대1 대응이면서 뭐까지 같아야 된다고?
치역 이꼴 공역과 같으면 됩니다. 근데 그때 요 값을 구해보래요. 볼게요 한번. 그러면 내가 fx도 모르는데 f 역함수는 어떻게 알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이거를 일단 요 그래프를 보고요. f1은 얼마인가? 1이다. f2는 얼마인가? 5이다. f5는 얼마인가? 3이다 라고 찾을 수 있겠지? 요거까지 찾아놓고 한번 볼게요. 이 값을 모릅니다. 그쵸? 그러면 모르니까 일단, 왜냐면 함수 자체를 모르는데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잖아.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f 역함수 2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f 역함수 4를 b라고 해볼게. 그러면 fa는 얼마? 2고 fb는 얼마? 4여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제가 지금 정의역과 공역을 그렸어요. 1, 2, 3, 4, 5. 그 다음에 1, 2, 3, 4, 5 해서 1이 누굴 찍고 있어요? 2를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2가 누굴 찍고 있습니까? 5를 찍고 있고요. 3이 아니네. 5가 누구? 3을 찍고 있네요. 그러면 이때 1대1 대응이라는 건 1대1 함수여야 하는데, 1대1 함수라는 건 경쟁을 하지 않아야 돼요. 경쟁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골라야지. 3이랑 4도 골라야지. 그래야 함수가 되니까. 그 다음에 지금 정의역과 공역은 같은 상황이고 치역이랑 공역까지 같아야 돼. 그러려면은 누가 2랑 4를 고르면 되는데 함수값이 2랑 4가 나오면 돼. 그럼 딱 맞는데, 될 수 있는 거는 누구랑 누가 골라야 되는 거야. 한 명이 동시에 고를 수 없어. 욕심 부릴 수 없어요. 그래서 3, 4가 무조건 골라야 되겠네. 3이 2를 고르거나 4가 4를 고르거나, 이 경우 가능하겠지. 아니면 반대도 가능해요. 따라서 A가 얼마? 3, B가 얼마? 4인 경우, 또는 A가 얼마? 4 또는 2고 4이고 B는 얼마? 3인 경우가 되겠네. 그러니까 요 경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역함수를 가지려면. 그러면 요 값 구했으니까 더해주시면 얼마가 되겠어요? 어차피 더하면 값은 똑같아. 7입니다. 정답은. 예, 7이에요. 7. 잘 보시고요. 숙제 제가 알려드렸고, 백지가슴 몇 문제? 백지 6문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